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워낙에 최근엔 코스피가 강했다 보니까요. 전문가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코스닥도 한번 보자라는 이제 관심이 이목이 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5G가 잘 가고 제약주가 잘 가는데 앞으로 코스닥에서는 어떤 업종을 눈여겨볼까요? 일단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가 넘었는데 내 계좌는 별론데 라고 하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오히려 CJ는 빠졌었죠. 빠지다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5G 장비주들도 연일 간다 하지만 또 조정을 굉장히 깊이 받았다가 이제 조금 오늘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닥 그렇게 지금 갖고 계신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닥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남이 잘 됐는데 배 아프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큰 주식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좀 쉴 때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의미가 있는 건 5G들이 좀 돌아서고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수급적으로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은 아마 12월 중순 넘어가면 좀 더 관심이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또 1월 초까지 보시면 좀 1월 초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뉴얼 이펙트라는 게 결국에는 중소형주 강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사진 않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 상승 여력 이제 이제 승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아마 꼭지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5G 장비 쪽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1월 달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울 때는 제약 바이오를 사야 된다. 추워지면. 그래요. 예. 그래서 연초에 사서 추울 때 사서 더워질 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좀 제약바이오 일부를 좀 섹터를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담으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엔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이어졌죠. 보통 이렇게 대형주가 먼저 간 다음에 형이 가고 아우가 따르는 중소형주가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1월까지는 중소형주도 이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종목을 잘 골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울 때는 제약 바이오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좀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추이는 계속 그 향방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5G 부품주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위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다음에 완치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오늘 녹십자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주시 녹십자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환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를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았지만 차도가 없어서 의료진이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고 그리고 완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녹십자 그룹주들은 다 강한데 그 외에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녹십자 관련돼서 지금 혈장 치료 관련돼서 이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70대 중증 환자가 또 완치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또 렘데시빌이라든지 덱사메타손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경증에 주로 사용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증에 이제 힘든 환자들한테는
혈장 치료가 그나마 좀 뭐 희망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데 사실은 근데 혈장 치료제로 녹십자는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돈을 벌 수도 없는 게 뭐 이게 혈장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치된 환자의 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엔 좀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녹십자나 녹십자 관련주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결국엔 뭐 이제 녹십자는 저는 한 42만 원 넘어가면 그쯤 되면 거의 꼭지가 되지 않겠나 싶고, 나머지 이제 관련 종목들은 시노펙스나 뭐 일신바이오나 에스맥이나 레몬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이슈에 좀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이렇게 너무 이쪽에 이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제 올라갈 때 쫓아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녹십자 그룹 중심 위주로 해서 좀 빠질 때마다 매수하셨다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좀 파는 그런 전략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그룹주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고 녹십자가 현재 한 37만 원 정도의 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42만 원까지 올라서 그때 좀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하셨고, 그 외 다른 종목들 뭐 시노펙스, 뭐 레몬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 이슈로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보다는 아예 그룹주 위주에서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는 아까 녹십자를 4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도 그럼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네요. 뭐 지금도 오늘도 음봉이 나왔으니까 종가 무렵에는 뭐 충분히 한번 더 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지금 첫 환자 뭐 21투에서 나온 거니까 네. 또 다른 환자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지금 백신 뉴스들을 보면 한 기업이 성공하니까 계속 연달아서 뭐 좀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이끈 것처럼 예. 녹십자도 충분히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가 이제 또 첫 확진 판정이 완치 판정을 받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이어서 이슈가 나온다면 녹십자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마침 또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녹십자 그룹주 말고 뭐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룹주, 녹십자 그룹주 말고 좀 더 괜찮은 또 뭐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울 때 제약 바이오주 공략하라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CMO 관련돼서 같이 원료를 납품하는 뭐 ST팜이라든지 뭐 한미사이언스,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HLB 그룹도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 합병 예.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좀 베트남 관련된 투자한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좀 많이 무시하긴 하지만 거기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는 회사에 지금 HLB 그러니까 그래요? 관련된 넥스사이언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이제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동남 아세안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주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주들을 찾을 때 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학회도 많이 열리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보시던 종목들 중에 좀 R&D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CMO랑 좀 연결된 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원재료 국산화 관련된 뭐 이제 기업들 뭐 많죠. 뭐 ST팜이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예. 뭐 아미코젠도 셀트리온이랑 같이 협업해서 뭐 일을 한다는 얘기도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항상 뭐 빠질 때 좀 사셔야 되는데 다들 좀 너무 늦게 따라 사셔서 좀 뭐 항상 고생을 좀 하시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조금 너무 강하게 오를 때는 팔 때를 좀 고민하시고 음봉이 나올 때는 어떻게 싸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그럼 어떤 걸 좀 담아볼까?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 녹십자 그룹주 말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CMO 관련주들, 그리고 뭐 HLB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원재료 국산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ST팜, 아미코젠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 좀 오르게 되면 또 제약 바이오주는 워낙 또 한 번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수익을 또 빠르게 실현하시고 음봉이 떠서 좀 매수할 기회를 주면 빠르게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연초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